자, 가정법입니다. 자, 이 가정법은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꽤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정법에 표현된 모양하고 담긴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야. 그리고 또 많은 문법 책들이 가정법을 복잡하게 설명하거든요.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현재, 가정법 미래, 혼합가정법. 자, 듣기만 해도 머리가 뽀개질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 복잡한 가정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법의 이 기본 정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가정법은 훨씬 더 일목요연해질 수 있다. 자,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가정법을 시작해 보자고요. 자, 가정법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야. 가정법은 그냥 공식 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걸로 풀어갈게요. 봐봐. 가정법은 언제 쓰냐면 실제 사실을 반대로, 즉 다르게 표현할 때 쓰는 표현 방법이 가정법이지. 써볼게요. 자, 실제의 사실을 다르게 표현할 때 반대로 표현해보는 표현 방법이 곧 가정법이다. 자, 근데 이 실제 사실은 현재의 시간대에 있는 것도 있겠고, 지나가버린 과거에 속해 있는 것도 있겠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도 있을 거야.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실제 사실을 반대로 표현한다 말했을 때는요, 요 사실은 이거야. 분명한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가정법의 표현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건 두 개밖에 안 돼요. 뭐냐면 현재와 과거의 시간대에 속해 있는 것만 가능하지 미래는 가정법의 표현 대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는 이렇잖아. 불분명하잖아. 전부 물음표인 거니까 명백한 사실을 다르게 말해보는 표현 방법인 가정법에서 미래는 표현 대상일 수가 없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런데 가정법에서 헷갈리는 건 현재의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 그렇지. 과거형으로 표현하죠? 기본 공식을 안 쓴다. 다음, 과거의 사실은 과거 완료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의 시간대하고 가정법으로 표현하는 시제 형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은 까다로워지는 거야. 헷갈리고 열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건 여기까지는 일단 많이 들어본 풍월인데 가정법은 이 설명을 보니까 몇 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래. 두 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은 매듭지어져야 돼. 이게 한 가지야. 자, 그러고 나서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서 가정법 if는 뭐고 뭐 이렇게 공식 외우는 건 교재에 있으니까 그건 안 할 건데 도대체 얘네는 이 헷갈리는 가정법을 왜 쓰냐고. 그냥 공식 덩어리가 아니라면 나름대로 가정법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와 맥락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까지를 같이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공식, 매번 헷갈리는 공식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야. 자, 볼게. 어떤 공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수 있냐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 자, 1, 2번 볼게요. 자, if I had time, 시간이 있다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요. 밑줄 친 부분이 둘 다 과거인 거 보이지? 그래서 얘를 가정법 과거형이라 부릅니다. 얘를 직설법으로 바꿀 때 우린 보통 as를 떠올려요. 절대적인 공식이죠. as I. 자, 과거니까 현재로. have를 써야 되는데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그래서 as I don't have time. 그 다음 I. 과거니까 현재로.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not help you.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연습해왔던 대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꾼 겁니다. 시제와 긍정, 부정을 감안하면서. 그러면 2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1번과 2번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이. 자, 1번 일단 끝. 3, 4번 볼게요. 자, 네가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과거 완료를 썼지? You could have passed. 조동사의 과거 have pp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모양입니다. 그러면 시제가 똑같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야. 얘를 바꾸면 as you
과거 완료니까 과거로,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You didn't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you could. 긍정이었으니까 부정으로 couldn't pass the exam 이라고 쓰면 3번과 4번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1, 2번처럼. 됐지? 자, 3번 열심히 했었더라면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4번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었던 거야. 자, 뭔가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말한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5번입니다. 자, 1번이나 3번처럼 공식을 적용시킬게요. if를 as로, I 과거니까 현재로,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not in your shoes 하게 되면 누구누구의 입장에서 뜻이죠. I 과거니까 현재형 조동사 will, 긍정이었으니까 not, 그 다음에 do it right now는 자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5번과 6번도 문장을 전환한다고 한다면 뜻이 같아야 되는데 내용을 볼게요. 5번은 내가 너라면 그걸 당장 할 텐데 라고 말한 거고, 6번은 나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난 그걸 당장 하지 않을 거야. 뜻이 같나? 뜻이 같아? 다르죠. 달라요. 뜻이 달라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분명히 문장 전환을 공식대로 했는데 뜻이 달라. 그럼 이 예문이 예외인 예문이 실은 아니야. 이 공식을 as로 바꾸는 이 공식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5번 다시 볼게. 내가 너라면 그걸 당장 할 거야 라는 건 내가 you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니? 그거 하란 뜻이겠지. 그러면 여기에 실제 담겨있는 의미는 이거 아니겠어요? 7번이라고 하자. 이 의미는요, do it right now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같아지겠지. 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래야 5번과 7번이 같은 말을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가정법을 쓰는 이유야. 5번과 7번 중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은 5번이죠. 내가 너라면 그걸 당장 할 텐데. 야, 근데 7번은 당장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7번은 명령문으로 쓰인 굉장히 센 표현이란 말이야. 느낌의 차이가 보였다. 3, 4번 보세요. 열심히 했었다면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건 통과하지 못했던 애에게 어떤 이 위로와 이런 걸 전해준 느낌이라면, 4번은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었던 거잖아, 네 탓이야 뚝 이런 느낌인 거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3, 4번 중에서 뭐가 더 부드럽고 친절하고 다정하다? 3번이 더 다정한 느낌을 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정법으로 쓴 문장은 느낌이 꽤 좋아요. 이게 가정법을 쓰는 이유야. 자, 봐봐.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과거 완료로 시제를 한 단계를 과거화 시킨 거야. 이거는 우리한테는 없는 느낌이니까 이거는 따로 외워줘야 돼요. 이러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If I were you, 내가 너일 수는 없지. 그런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가 너라면 이라고 한 걸음 물러서는 느낌. 내가 너일 수는 없는데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한 단계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화시키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이라고 전제를 깔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느낌을 주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을 쓰는 거야. 가정법은 얘네 말에서는 뭔가 정중하고 더 예의 바른 표현인 겁니다. 느낌 조금 올 듯하죠? 가정법은 쓰는 이유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 헷갈리는 공식을 잘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느낌을 담고 있는지까지 그 의도를 정리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이 당구장은요, If you had not saved me, I couldn't be here with you 했을 때 둘의 시제가 다르지. 이런 걸 그래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혼합 가정법은 뭔가 예외적이거나 대단한 표현으로 만들어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걔네는 대단한 예외처럼 쓰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맥락을 가만히 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if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잖아. 그 사고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었다면 실제로 구해주었지. 언제? 옛날에. I couldn't be here with you. 여기에 너와 함께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의 사실을 다루고 있는 거 보이죠? 두 문장이 if절과 주절이 다루고 있는 시간대가 다른 거야. 자, 그랬던 거니까 여기는 가정법으로 had pp를 쓴 거고, 여기는 가정법으로 과거형을 쓰는 게 얘네가 볼 땐 자연스러운 거다. 가정법을 공식 덩어리로 보지 말고요. 반드시 내용과 의미와 연결시키면서 보는 습관을 키우는 게, 관점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가정법은 헷갈리는 일이 좀채로 없을 거예요. 반드시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해해 주시라. 자, 다음은 예문인데요. 이 예문이 시험에 나온답니다. 잘 봐주세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If I had 8 hours, 8시간이 있다면, 과거형을 썼죠? To chop down a tree, 나무를 베어서 쓰러뜨릴 수 있는 8시간이 있다면 I would spend 6 hours, 6시간을 보낼 겁니다. 가정법으로 쓰인 거야. 자, 근데 spend 뒤에 ing도 곁다리로 sharpening my axe, 내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데 6시간을 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만 나무를 베는 데 쓸 겁니다. 멋있는 내용이죠? 즉, 이 문장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그렇지, 준비의,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멋진 문장이라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있는 거 보이지? 자, 이 문장은 as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못 바꿔요. 바꾸면 뜻이 이상해질 거예요. 굳이 안 바꿉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형에 쓰인 예문을 하나 받고 시험 문제 하나를 미리 깐 겁니다. 자,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만 문제로 출제되기는 예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넘어가 줘야 돼요. 볼게. 일단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볼 건데요. 이 밑줄 친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은 먼저 덤비지 말고 이상한 점을 한번 정리해 줘야 돼요. Should I meet her there, I would run away.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밑줄 친 부분은 봐봐봐. 이상한 점. 첫 번째. 자,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할까? 그래. 어순이 이상하죠. 어순이 이상합니다. 어떤 점이? 분명히 주어 동사일 것으로 보이는데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지 않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 밑줄 친 부분은 어떤 문장의 어순으로 볼 수 있냐면 의문문의 어순으로 볼 수 있어요. 의문문의 어순으로 쓰인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양보해서 의문문의 어순으로 본다면 두 번째 이상한 점이 생겨. 어떤 점이지? 그래, 물음표가 없고 그 자리에 쉼표가 대신하고 있죠. 직접 의문문의 어순인데 물음표로 끝나지 않았던 점이 이상한 점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뒤에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하나의 문장이 나와 있어. 앞에는 어순이 이상했지만 주어 동사가 온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둘을 이어줄 뭐가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 접속사가 보이지도 않는다. 자, 바로 덤비지 않고요. 이상한 점을 차근차근 미련스럽게 밟아본 거예요. 이상한 점은 공감할 수 있겠지? 의문문의 어순인데 물음표로 끝나지 않고 콤마로 이어지면서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와 연결시켜줄 if 접속사가 미리 까버렸네. 접속사도 없는 정말 이상한 문장을 만난 거야. 이런 문장이 나오면 뭘 의심할 수 있냐면 접속사가 생략된 것을 의심할 수 있어요. 답을 쓰고 말할게. If I should meet her there. 만약 그곳에서 그녀를 만난다면 나는 튈 겁니다. 만날 일이 거의 없지만 만약 만난다면, 이렇게 말했던 게 원래의 문장이고 정상적인 문장이고 자주 쓰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문장이 가끔 등장한단 말이야. 내신 때라면 좋은 먹잇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해명해 줘야 돼. 잘 봐봐. if는 품사가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는 문장이니까 이걸 이어줄 다리가 꼭 필요하거든. 그런데 가정법에서는 있잖아. if를 생략하기도 해요. 근데 가정법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고 if가 if절 안에 비동사 were가 나와 있거나 또는 if절 안에 조동사 should가 나와 있거나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자, should가 나와 있거나 또는 if절 안에 had pp가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이 if를 빼고 쓰기도 하는 거야. 하지만 그냥 if를 빼고 끝내볼게요. 여기를 if를 빼고 끝나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니까 틀린 문장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if가 빠졌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그래, 어순의 변화를 통해서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 방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맥락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차근차근 그 이상은 설명할 수 없어. 자기 말로 잘 만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처럼 이상한 문장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이 문장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정리할게요.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if를 뺄 수 있다고. 자, 근데 그냥 빼고 끝나면 틀린 문장이 돼버린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접속사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어순의 변화, 즉 도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 종종까지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벌어지는 겁니다. 자, 2번은요. if를 뺐어. 같은 문장이었지? Should I meet her? 얘를 대표의문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제일 의문문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잖아. 그래서 봤고요. 3번은요. if를 뺐을 때 어떻게? Had I worked hard 라고 이렇게 도치를 시키는 일을 하면 if가 빠진 것을 보여준다는 그들의 약속된 표현인 거야. 자, 여기 정리할 수 있겠죠? 의문문의 어순인데 1번이었고 2번 물음표로 끝나지 않는다. 3번 뒤에 있는 주절과 이어줄 접속사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접속사 if를 뺐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글을 만날 때 이런 문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특징을 잡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즐거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가정법에서 if의 생략 정리할 수 있겠죠? 납득될 때까지 여러 번 보세요. 자, 다음 두 번째의 예문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미리 유출하는 겁니다. 만약에 it hadn't rained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니까 과거 완료형을 쓴 거야. 자, we would be on top of the mountain now. 지금은 산 정상에 있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둘의 시제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과거의 사실을 다루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현재의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겠죠.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우린 산에 가지 못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겠지. 납득할 수 있겠지. 자, 이랬던 거고 시간대가 달랐으니까 여기처럼 시제가 다른 혼합 가정법일 수밖에 없었던 문장입니다. 자, if it hadn't rained in the morning 아침에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we would be on the top of the mountain now 지금은 산 정상에 있을 텐데요 라고 하는 혼합 가정법의 예문을 하나 미리 유출했습니다. 됐죠? 다음, 자, without 가정법 이제부터 나올 얘기들은 다 중요한 얘기들일 거예요. 자, without 가정법은 무엇이 없다면 또는 무엇이 없었다면인데 문제는 이게 딱 좋은 건 if절로 바꾸기도 쉽고 가정법, 과거 완료 둘 다 쓰이거든요. 자, 볼게.
자, 이 without은 일단은 뭐랑 똑같냐면 but for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외워야 되거는 이렇고, 여기 without이나 but for를 절로 바꿀 수도 있다. 어떻게? 이거 외우자. If it were not for로 바꾸거나, 또는 조금만 간단하게 요 if를 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도치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도 한 거예요. were it not for로 외우기도 했고, 다음 2번은요. if it had not been for. 자, 길지만 한 단어처럼 외워줘야 돼. 자, 그런데 이때 요 놈을 without으로 한 단어로 바꾸는 거 말고 조금만 간단하게. 어떻게? 역시 얘를 뺀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 그래서 도치를 시킨 거야. had it not been for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내지 말고 1번과 2번의 차이를 비교하자. 1번과 2번은 뭐가 다르지? 시제가 다르죠. 시제가 다르지. 자, 그래서 1번은 해석. 무엇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2번 무엇이 없었다면 이라고 옛날 일을 다르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차이까지 보였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어떤 공부를 많이 하냐면 이 without이나 but for를 1번으로 바꿀지 2번으로 바꿀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주절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1번이라면 주어 조동사의 과거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2번처럼 바꿀 때는요. 주절이 주어 조동사의 과거는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have, pp를 써서 과거 완료형의 모양을 취하고 있으면 2번으로, 이런 모양이라면 1번으로 해서 여기까지 공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적용해보면 이런 거겠지.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this planet에 살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는 공기가 있는데 없다면이라고 가정한 거고, 여기는 과거형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얘를 절로 바꾸면 if it were not for air 가 되거나, 또는 were it not for, 굳이 안 쓸래요. 자, were it not for air로 바꿀 수 있겠죠? 과거형이었으니까 if it were not for로 바꿨어. 다음 2번 너의 도움이 없다면, 어쨌건 without your help고요. we couldn't have finished it. 밑줄 친 부분이 과거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언제의 일이다? 과거의 일인 거다. 어떻게 바꾸자?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또는 그래,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로 바꾸면 이것도 without 가정법을 자 절로 바꾼 것 되겠죠. 그런데 자, 미리 깔게 3번을 잘 봐야 됩니다. Without your help in the war, I couldn't be here with you. 여기는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 보이지? 자, 과거형을 썼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without을 바꾼다면, 자, 위에 있던 1번과 2번 중에서 이것과 일치하는 것은 1번이었으니까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in the war 라고 쓰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쓰면 틀리죠. 왜 틀리냐면, 봐봐봐. in the war는 언제적 일이지?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 덕분에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요 without in the war 이 부분하고요, I couldn't with you 이 부분이 다루고 있는 시간대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시간대가 다른 거지.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공식을 외워서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면 안 된다. 반드시 뭘 염두에 두시라. 내용을 염두에 둬야 된다. 내용과 떨어진 문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용과 연결시켜야 외에도 해명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3번은 if it were not for가 아니고, 그래, 그 전쟁에서 있었던 옛날 일인 거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와 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형을 써주어야 문장 전환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즉 3번은 무슨 가정법이기도 하다. 혼합 가정법이기도 한 거겠다. 혼합 가정법인지 아닌지는 그냥 주의해서 그 문장을 외우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뭐를 감안해 본다면, 내용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내용과 꼭 연결시키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without 가정법이 중요한 이유는 자, but for로 바꿀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형에 들려 쓰일 수 있고 1번과 2번과 같은 문장을 이 표현을 한 단어처럼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거 플러스 혼합 가정법도 이해하기에 매우 좋은 거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좋은 공부 소재가 맞아요. 완벽하게 제압하세요. 자, 세 번째 예문인가요? 역시 문제 깝니다. 갈게요. 자, the old Romans, 옛날 로마인들은 wish it. 이건 이 하게 될 wish 가정법인데, 자, 여기는 주어, 동사, 접속사 대체 빠져 있겠죠? 자, they had a king, 왕이 있기를 바랬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왕이 없었다는 거겠지? 왜냐하면 they hadn't yet tasted, 그들은 아직 맛보지 않았었거든요. 자유의 달콤함을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이 됐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말했던 건 과거니까 여기는 직설법으로 썼고요. 자, 그 말했던 그 순간과는 다른 상황을 소망해 본 거니까 여기는 가정법으로 과거형을 쓴 거야. 그리고 이 뒤를 잘 봐봐.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wish했던 게 과거. 그런데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했던 건 더 과거에 이랬던 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여서 여기는 had pp를 쓴 거야. 자, 그럼 여기는 가정법일까? 직설법일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쓴 거니까 여기는 직설법으로 쓰여져 있는 문장이고 조금 까다로운 거 보이죠? 이 문장도 잘 기억해 두세요. 기억하라는 얘기는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는지를 따져가면서. 자, 다음 갈게요. 자, otherwise 가정법입니다. 이때 otherwise 가정법은 문장으로 전환시키는 연습하기에 딱 좋은 거고 내신 서술형에서는 좋은 단골 메뉴가 될 거예요. 자, otherwise는 볼게. 뜻이 뭐지? 그렇지 않으면 의 뜻이죠? 자, 근데 이거를 쪼갤게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의 뜻도 우린 함께 기억해 줘야 돼. 네가 이걸 쪼갰잖아. 이 쪼갰을 차이가 뭐겠어? 그래, 그렇지 않으면이면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말해보고 있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형으로 써야 된다는 뜻을 담고 싶었던 거야. 내용을 통해서. 그렇지 않았다면이라면 지나간 과거의 일을 다르게 말해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표현해야겠다.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다. 로 내용과 연결시켜서 형태를 우리가 잡아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 여기 이게 다예요. 그 내용을 봐줘야 돼. 앞뒤 문맥을. 1번 볼게요. 자, 그녀는 서둘렀습니다. 역으로.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would have missed the train.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지. 그러면 기차를 탔다는 거야, 못 탔다는 거야? 실제로는 탔는데 놓쳤었을 거라고 반대로 말해보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앞문장을 볼게. 앞문장에선 과거를 썼어. 있는 그대로 직설법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았다면이라고 이 내용을 반대로 말해본 거야. 자, 그럼 if로 바꾸면요, if, she.
자, 그렇지 않았다면, 즉 서두르지 않았었다면 언제? 과거에 she hadn't hurried to the station 이라고 이렇게 if 절로 시제를 감안하면서 전환시킬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걸로 otherwise는 일단은 1번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2번 볼게. I have no money. 돈이 없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이야.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I could go there with them.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갈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못 가는 거지.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otherwise 바꾸면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를 풀면 돈이 있다면 이 되겠지. if I 언제의 사실? 현재의 사실을. 그러니까 이때는 had를 썼지만 had pp가 아니고 have의 과거를 쓴 거야. If I had money. 돈이 있다면 뒤는 똑같이. 그래서 1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형으로 바꾼 걸 본 거고요. 2번은 가정법 과거형으로 바꾸는 맥락을 같이 확인했던 겁니다. 이때 otherwise는 자, 무턱대고 그냥 입술을 바꿀 수가 없지.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만 항상 앞뒤에 내용이 어떤지를 같이 살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의 단골 메뉴죠. as if 가정법입니다. 이때 as if 가정법은 조금 신경 쓸 것이 있으니까 같이 보자고요. 자, as if는 일단 기본 모양을 정리할 거야. 봐봐. as if는 일단 동요가 뭐가 있지? 그래. as though가 있죠. 함께 외워야 돼. 자, 그리고 뜻은 마치 뭐뭐처럼의 뜻으로 쓰이는데 이걸로 끝내지 말고요. 이때 as if는 이것까지 정리해 줄게.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품사가 즉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 접속사입니다. 됐어? 자,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놈 뒤에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진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완전한 문장이 as if 뒤에 쓰일 때는요. 여기가 1번 과거형으로 쓰이거나 2번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서 이 부분이 가정법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럼 과거형으로 썼다면 언제의 사실을? 현재의 사실을 다르게 말해보는 거고요. 과거 완료로 쓴다면 과거의 사실을 다르게 말해보는 걸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그 다음을 잘 정리해야 돼. 뭔 얘기냐면 이때 현재는 그리고 이때의 과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주어로 시작하는 주절이 있을 거잖아. 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이것과 같은 순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과거 완료를 쓴다고 하는 건 여기가 과거이기 때문이 아니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화살표가 중요해. 과거 완료라는 이야기는 이 기준 시점, 주절의 시점보다도 더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인 거야. 어려운 얘기예요.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자, 이걸 정리하기 전에 as if의 품사는 뭐다? 접속사다. 따라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시제, 과거 시제이거나 과거 완료 시제를 갖는 게 기본 틀일 겁니다. 까지 하고 자, 문제를 풀면 1번 올바른 문장을 모두 골라야 되는데요. 미리 깔게요. 1, 2, 3, 4, 5번이 제기랄 다 맞는 문장이에요. 자, 이걸 납득해줘야 돼. 봐봐. 그는 행동합니다. as if 마치 배우인 것처럼. 근데 he is가 아니고 자, were를 썼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행동하는 이 순간에 그는 배우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걸 거야. 그러면 배우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납득할 수 있겠지? 다음 2번은요. 그는 행동합니다. as if he had been an actor. 배우였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우였던 적이 있다, 없다? 없었다.
행동은 지금 하는데 2번은 이것보다 이전의 일에 대해서 과거를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거 보이죠? 배우였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말 통하지? 다음 3번은 과거를 바꿨어. as if 뒤에 여기는 그대로 근데 과거형을 썼어. 자,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예외적인 표현인 것이 아니고요. 그는 행동했습니다. 배우인 것처럼 행동을 했던 그 순간에 배우가 아닌 인간이 배우인 척 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과거형을 쓰면 여기가 현재인지 과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건 이 순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그럼 서문 볼게요. 그는 행동했습니다. as if he had been an actor. 배우였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행동은 과거에. 그런데 had pp를 썼다는 건 과거의 그 순간보다 그 이전에 배우였던 것처럼 행세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겠지. 이해돼요? 다 내용이 통하는 것도 보이지? 1, 2, 3, 4번 다 맞습니다. 이 as if를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여기에 과거형은 얘가 현재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닌 거야. 현재일 때 둘 다 돼요. 과거일 때도 둘 다 돼요. 즉 의미는 여기에 과거형을 쓰면 주절에 그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과거 완료형을 쓴다는 것은 현재가 됐건 과거가 됐건 이 기준 시점보다 더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르게 말해볼 때 쓰는 거다. 그러면 5번은 적어도 틀려야 되거든? 왜냐하면 여기 is를 쓴 거니까. 그런데 여기 이 문장도 맞단 말이에요. 봐봐. 그는 행동합니다. 마치 배우인 것처럼. 이라고 말했을 때 요 1, 2, 3, 4번하고 5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차이냐면 이 1, 2, 3, 4번은 말하고 있는 내가 그의 정체를 알아 몰라. 알지. 즉 이놈이 사기치고 있는 거 알죠. 이때 1, 2, 3, 4번은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글의 흐름인 거야. 실제와는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가정법을 쓰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 자, 그런데 5번은요 이렇다고 치자고요. 며칠 전에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뭐 행동이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은 거야. 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배우 같은데? 이렇게 말해보는 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he는 내가 어떤 거야? 그렇지. 모르는 사람인 거야.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실이니까 가정법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없겠지. 즉 여기 5번은 as if가 좀 까다로운 건 얘는 직설법으로 쓰이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거니까 as if는 그 점을 역시 내용과 연결시키면서 주의해서 기억해줘야 됩니다. 헷갈리지만 이해될 만큼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찾아오세요. 알았지? 꼭이다. 자, 가정법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wish 가정법이에요. 자, wish 가정법도 기본 구조가 어렴풋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as if를 이해했으면 얘는 수월합니다. 볼게요. 자, wish 가정법은 주어가 나왔고, 자, wish.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원래는 접속사 대시 있는 거야. 뒤에는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모양이 시제가 과거이거나 또는 과거 완료 시제를 취합니다. 자, 이러면 과거라면 현재의 사실과는 다른 소망이나 기대, 현재에 대한 아쉬움 따위를 말할 때 쓰는 걸 거고, 여기가 과거 완료가 와 있다는 것은 지나간 옛날 일에 대해서, 자, 지나간 옛날 일을 소망해도 바뀌지 않죠. 자, 그런데 굳이 소망해보는 이유는 뭐겠니?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나 아쉬움 따위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때 as if를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기 wish가 현재이기 때문에 얘가 온 게 아니라고. 이때 과거를 쓴 건 이 순간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 지금의 처지하고는 다른 거. 그럼 여기에 과거 완료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순간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표현할 때 쓴다. 자, 그 원리는 이렇게 과거를 쓴다고 쳐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걸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럼 이해해 볼게요. 갑시다. 자, I wish I had a car. 대시 빠져 있겠고, 바라는 건 지금이야. 그런데 과거를 썼어. 과거 had가 아니고 had죠. 과거를 쓴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뜻이다? 지금 나는 차가 없다. 없어서 아쉬움 따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있으면 좋을 텐데. But I don't have a car. 자, 그 다음 문장. I am sorry. 자, sorry 하는 게 지금인 거야. 얘랑 시제가 같은 거예요. 자, 지금 sorry 하는 거고 무엇을? that 이하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that 이하는 I don't have로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볼게. 2번은 wish였고요. 그리고 뒤에는 had taken을 쓴 거예요. 여기에 과거 완료 쓴 건 이것보다도 이전 일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I wish I had taken your advice. 충고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있는 거겠지. But I wish보다 과거. But I didn't take your advice. 네 충고를 따르지 않았었어. 그래서 I regret. 후회하고 있는 중이야. 후회는 지금. 언제적 일을 멋지게 연결시킨 겁니다. 자, 부정사가 오면 과거지향적, ing가 오면 미래지향적. 자,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상 얘를 써야 맞겠죠.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있는 거니까. 자, 절묘하게 준동사랑도 연결을 좀 시켜둔 겁니다. 다음, I am sorry. 자, sorry 하는 건 지금이지 무엇을? that 이하를. 자, 그런데 여기가 지나간 과거의 일인 거야. that I didn't take your advice. 자, 그럼 맥락 이해할 수 있겠지? 다음 3번은요. wish 뒤에 ed가 붙어있지? 자, 과거로 바뀐 거야. 자, 그리고 1번처럼 뒤에는 had가 와 있습니다. 과거였기 때문에 과거형을 쓴 게 아니라고. 과거형을 썼으면 이 순간에 대한 얘기를 나 wish 했었어요. 바랬었어요. 그 순간에 차가 있었으면 하고 말입니다. 근데 차가 없었지. But I 이때는 그래. didn't have a car. 자, 그 다음 봐봐. I was sorry예요. sorry 했던 게 과거야. 언제적 일을? 그 순간에 차가 없었던 것을. 그러니까 that I didn't have a car. 되겠죠? 그럼 다음 4번에서 역시 wish 뒤에 ed이 붙어있지. 그러니까 had pp를 쓴 게 아니라고. 여기에 썼다는 건 소망했던 순간보다도 더 옛날의 일을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했던 거다. I wished I had taken your advice. 네 충고를 따랐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했던 과거의 상황을 말했던 거야. But I wish보다 과거. hadn't taken your advice가 됩니다. So I regretted 과거지. 과거에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거니까 역시 taking. I was sorry. sorry한 게 과거겠죠? 시작 같은 거야. 무엇을? that 이하의 사실을. 그런데 that 이하는 더 과거 일했던 거니까 hadn't taken your advice 라고 써야 맞겠죠.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여기에는 화살표랑 연결시키면서요. 이해하려고 조금만 했어. 조금만 했으면 돼. 그 한 걸음, 아니 반 걸음이 우리 공부의 질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알았죠? 다음, 자, 퀘스천은 멋지게 조동사랑 연결시켜주고 싶은 게 저 인간의 욕심이에요. I wish I had taken your advice입니다. 너의 충고를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뭐뭐 해야만 했었는데. 뭐뭐 해야만 했었는데. 그래서 I should have taken. 너의 충고를 따라야만 했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should have pp를 쓰면 뭐뭐 해야만 했다.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할 때 쓰는 거죠.
됐지? 이때 should를 이렇게 ought, have, pp로 바꾸어도 완전히 똑같다. 해서 자,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should have pp의 의미랑 똑같이 쓰인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wish 가정법을 최대한 짧게 필요한 얘기들 중심으로 전달하려고 애를 많이 쓴 거니까 이걸 잘 가져가면 나는 참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유출한 예문입니다. 볼게요. 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올바르게 계산했었다면 실제 지구의 크기를, 자, 그는 결코 had tried, 노력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아시아에 도착하기 위해서요, 서쪽으로 항해를 하는 것으로. 문장이 제일 긴 문장이지? 그리고 이 문장을 보니까, 그래, 여기 어떤 일이 벌어져 있다? 어순이 이상했고, 물음표도 없고, 그리고 접속사도 없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if의 생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if. 자, Christopher Columbus had. 자, correctly calculated. 얘는 계산하다 이 뜻이죠? 자, 그 뒤는 똑같겠고요. 뒤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if가 생략된 옛날 일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had pp 그리고 would have pp의 가정법 과거 완료형을 쓰는 것이 맞는 제일 긴 문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까지 외워야 돼. 자, 외워주시고요. 자, 가정법은 줄이고 줄인 겁니다만 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거 이해하면서 너그러이 좀 봐주면서 꼼꼼하게 잘 봐주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